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하정우 배우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 인터뷰가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 첫 영화로 저한테 또 선보이는 자리가 돼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의 감독 김광진입니다. 처음으로 선보인 자라 무척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데요. 보기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양쪽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뒤쪽부터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두 배우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극중 상원이 이제 명진에게 어른들이 다 잘못했어라는 대사를 하고 또 명진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신도 나옵니다. 좀 이 작품을 통해서 특별히 조명하고 싶은 바가 이제 어른이 아동한테 가하는 폭력, 즉 아동학대 그런 걸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벽장과 이런 소재를 어떻게 연관시키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배우분께는 이제 극중 공명주파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 배우분은 좀 그런 공명주파수가 얼마나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좀 기존 작품을 보면 이제 하정우 씨의 뭔가 유머 코드가 좀 김남기 씨한테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 학대 딱 이렇게 규정 지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어떤 현대 가족상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의 관계 그리고 틀었을 때 어떤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가족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남길 배우와 공명주파수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남길하고 제가 좀 활달한 편이어서 도리어 좀 코미디 드라마 좀 더 밝은 장르에서 만났더라면 좀 더 재밌게 더더더 즐거움을 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클로젯 같은 경우는 이 웃음기가 없는 영화다 보니까 절제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조금 앞부분은 좀 더 재밌게 됐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문득 했었어요. 조금 뭐 뒷부분에 워낙 진지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이게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자제한다고 자제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우 형이랑 공명주파수 아까에 대한 질문들도 사실 우리끼리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코믹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정우 형 옆에서 봐왔었던 모습들 그런 거 관찰하면서 또 정우 형이 많이 먹방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님 그 벽장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연관지어서 준비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벽장이라는 소재는 어느 날 이렇게 눈 떴을 때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이제 눈앞에 살짝 열린 벽장을 보고 그 벽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벽장으로 어떤 소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연결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네, 왼쪽이고요. 네. 저 미디어일상 김혜슬 기자고요. 저는 하정우 배우, 김남길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하정우 배우는 용서받지 못한 자 이어서 이제 김광진 감독님이랑 15년 만에 다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감독과 주연 배우로 만난 소감 궁금하고 함께 또 작품 기획하면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나 영향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남길 배우는 후반부에 이제 상원과 인화 구하기 위해서 의식 진행하는 장면에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장면을 위해서 특히 준비하거나 혹시 레퍼런스로 삼은 자료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빈 감독님하고는 2004년도에 용서받지 못한 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감독님은 동시녹음을 담당을 했었고, 그때 대학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1인 2역을 좀 해야 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전 주연 배우를 겸하면서 동시녹음 장비를 제 차에 싣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김광빈 감독님이 또 같이 일산에 그때 당시 같이 살아서 꼭 촬영이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리고 제가 이렇게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13개월을 보냈는데, 이게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메워주곤 했었는데, 김광빈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하기 전날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정말 그 우정, 그런 열정,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매번 이제 퇴근길에 김광빈 감독님과 그때 나왔던 것은, 저도 아무것도 아닌 신인 배우였고 나중에 상업영화에서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같이 꿈을 나눈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4년 후에 이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내놓는 것 이상으로 뭔가 해냈다, 그 꿈을 이뤄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반기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어서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이나 그 밖에 준비해야 할 것들의 시간을 감독님과 많이 시간을 보냈었어요, 남길이하고. 그래서 그것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작품을 같이 준비하면서 참 애정, 마음 참 많이 담은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정우 형이랑 김광빈 감독님이랑의 그 우정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사실 조금 많이 수행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좀 했었고, 그 주문을 외우거나 북에 대한 것들은 김광빈 감독님, 아까 하정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촬영 전에 프리프로덕션 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완성도에 대한 것들이 좀 만족스럽게 나올 수 있게 좀 하자 했었고, 그게 어떤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그 주문에 대한 주문서도 종교적인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나라에도 종교적인 것들이 꼭 조금씩은 끼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주문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레퍼런스라는 거는 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부마 의식에 관련된 영화들 찾아보고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찾아보면서 그런 선동작 같은 것들, 그런 거 이제 감독님이랑 상의하면서 익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15년 만에 재현 소감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15년 전에 그 하정우 배우님이랑 형이랑 언젠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형이 당연하지,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외무반에서 정우 형이 TV에서 스타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나만의 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오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정말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혼자 썼을 때 꿈꾸던 일이 현실로 되는 게 행복하고, 또 김남길 배우님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됐어요. 제 꿈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가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크뉴스 박동재 기자라고 합니다. 전 김남기 배우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김남기 배우님 필명 발표 살펴보면은 좀 독특한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클로셋에 참여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소외받는 그런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뭐 정우 형도 옆에 계시지만 같이 선배님들 만나고 그러면 뭐 영화 소재의 다양성,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정우 형이 이런 영화를 선택을 해서 한다는 거에 되게 일단 첫 번째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에 제가 사실 그런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시나리오로 받아봤었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어떨까,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선택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네, 가운데 뒤쪽이요. 경영신문 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화가 아무래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이 좀 있는데 두 배우분께서 보시고 이 장면 너무 무섭다, 너무 놀랍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경훈 어머님 등장하는 장면을 찍으면서도 저는 섬찟했었어요. 예. 그 타이밍에 그렇게 튀어나오는 걸 알면서도 오늘 또 찌릿해서 참 찍었을 때도 기억이 남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기도 했고, 똑같이 그 어둑신이 나오는 부분들도 그 촬영할 때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그 영화 완성된 걸 보니까 좀 섬찟한 느낌도 들고, 그 불 번쩍번쩍거릴 때 그 깜짝깜짝 놀래는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초반에는 좀 장르적인 그 매력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후반부에는 그 각 캐릭터마다 드라마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장르적인 재미랑 캐릭터 드라마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이야기가 한 가지의 감정으로 끝나는 영화가 되지 않기를 바랐고요. 상원이 가족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르적인 포장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드라마를 하자라는 게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구상했던 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정우 배우님께 제가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가운데 뒤쪽이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감독님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 아무래도 장르적으로 그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어서 해외 영화 중에서는 제임스 wan 감독의 인시디어스라든지 그런 몇몇 가지 좀 참고하신 영화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영화를 준비하실 때 그런 룩이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부분에서 참고가 된 작품들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 영화가 아이들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특히 아역 배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좀 비극적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아역 배우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좀 최대한 어쨌든 아역 배우도 아이니까 이 상황을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연기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좀 노력 기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특정 영화를 참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봐왔고 그런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제임스 wan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딱 이 영화를 레퍼런스로 삼자라기보다 우리 영화의 그 이계로 들어갔을 때 공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캐릭터들의 그리고 아픔이나 그 상처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왔고, 또 워낙 또 서양에는 이런 영화들이 흔해서 그런 거를 굳이 똑같이 따라하지 말자라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아역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역을 하정우 배우님께서 그 허상가를 찍을 때 아역 배우를 전담으로 케어해주는 선생님이 있으셔서 연출하실 때 편했다고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그분을 저희 현장에서 그분을 통해서 아역한테
연기나 그런 거에 디렉팅할 때 전담으로 해주는 선생님이 따로 코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최대한 그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연출 의도나 연기를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이랬을 때 너의 심정을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했지 그 구체적인 이 영화 속에서 내용보다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표현해 달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연출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톱사뉴스 김하영 기자인데요. 저 하정우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초반과 후반에 그 구성의 연기 깊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연기하는 심정은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었어요. 저 아직 미혼이고 자식을 잃었을 때 짐작은 하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아픔까지 가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직접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한결같은 그러한 이야기에 아마 제가 가장 소중하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혀지겠구나, 눈이 뒤집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비오스의 홍정선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재밌게 잘 봤고요. 재미도 있는데 메시지도 좋고 두 분 배우 케미도 좋아서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두 분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하정우 씨가 맡은 아버지도 극중에 박성웅 씨 같은 그런 또 그냥 학대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또 김남길 씨가 표현한 어떤 영매랄까 테마사도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전형적인 테마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캐릭터 접근하신 부분이 좋았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학다라든가 어떤 특별한 미션을 가진 테마사의 노력이 아니라 두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여서 보다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캐릭터에 접근을 했으면 이게 아버지이면서 사람, 테마사이면서 사람 그렇게 좀 이중 노출처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광현 감독님이랑 정우영이랑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원인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인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가져오신 것처럼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그 전문성인 것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아픔을 갖고 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루고 달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 배려,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접근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에 대한 것들, 직업적인 부분들은 같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표현하고 싶었던 것도 어떠한 소재, 어떠한 장르이기 이전에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접근을 한 게 기자님이 이렇게 또 잘 봐주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이 찾아주시면 많은 부분들에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상원이라는 캐릭터와 연이나와의 관계 제일 처음은 이 시나리오를 쓴 김광민 감독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었는지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감독님과 감독님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고 또 이야기를 나눴었고 누구나 다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은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자국은 다 비슷하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남길이도 남길이와 부모님, 근데 저도 저와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다 자라서 또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 또 상처를 바라보는 그 차이, 그런 것들을 각자의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원의 심정, 이나는 어떤 마음이겠다, 명진이는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감정들을 서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연상원이라는 인물은 똑같이 이나와도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인이 직업에만 매몰돼서 가정을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이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런 조금은 이제 모자른 어떤 부녀와의 관계였는데 막상 그러한 육아를 담당했던 와이프를 잃고 나서 본인도 길을 잃어버린 거죠. 보호자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딸을 잃어버린 또 딸에게 원망을 받는. 근데 결국 이 영화 여정을 통해서 또 명진이 아버지의 또 관계를 또 보고 또 경훈과 경훈의 어머니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의 작은 성장을 통해서 본인이 뉘우치고 반성해서 결국에는 명진과 이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나를 데리고 오는 그 이야기, 그 안을 채우는 그 감정들을 참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시나리오의 대사들이라든지 감정의 지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판에 수정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왼쪽 뒤쪽이요. 저 추가 질문 있어서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벽장 너머 세 개가 좀 미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드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특별히 디자인에 신경 쓴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처음에 나오는 이나방이나 그 집이나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바깥에 나오는 공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어떤 그 아이가 겪었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왜곡돼서 좀 뒤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에서 잘 안 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미장센을 보여주는 게 좀 저의 욕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르적으로 뭐 스모그를 깔고 빛 같은 경우도 조명 같은 경우도 푸른색을 띠게 하고 해서 좀 영화적으로 좀 신선하게 접근하면 관객들도 조금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의 남장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역 배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캐스팅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벽장이라는 소재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연계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한테는 마지막으로 관객에게 영화가 어떤 영화로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영화의 뭐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까먹어가지고 애들 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수많은 친구들을 오디션을 받고 이나 같은 경우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 많은 친구들이 오디션을 봐서 이 영화에 캐스팅을 됐고 굉장히 그 오디션을 뚫은 만큼 만족한 연기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 벽장이랑 가족이랑 연결시킨 부분은 저는 그 벽장이라는 거는 서양적 소재이고
또 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는 소재인데 이 안에서 한국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명지부 같은 경우는 좀 한국적 특성이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왜곡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벽장이라는 소재로 하면 좀 신선하고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관전 포인트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장 섬찟하고 무서움이 극대화가 되는 장면이 아마 그 벽장을 열었을 때 그 공간이 확인되지 않은 그 까만 상태, 그 어둠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없는 상태의 그 까만 흙의 상태가 제일 가장 무서웠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장르가 뭐 미스테리 드라마다, 뭐 호러 미스테리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까만 상태로 오셔서 한번 봐주시면 재미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오늘 이제 영화 찍고 나서 시간 좀 지난 뒤에 또 영화를 편하게 보다 보니까 장르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고 뭐 와서 편하게 보시면 충분히 즐길 만한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께서도 관전 포인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감정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긴장감도 느끼고 좀 짠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심지어 웃기기도 한 그런 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그런 영화를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더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사진 촬영 준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끝인사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클로젯 좋은 기억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또 처음 영화 새해 또 저한테는 이런 영화를 여기서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발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최고의 배우들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과 끝까지 자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도록 무대에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준비하시겠습니다.